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슈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도 슈드를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저에게 진짜 슈드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매달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거의 반년이 다 되도록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다 보니까 불안함이 없었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대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인지 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나오는 불안함은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어렵게 하는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 느끼는 이 불안함이 정말 합리적인지 냉정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슈드와 비교해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VOO ETF의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가가 약 10% 정도 상승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보통 슈드의 경우에는 S&P 500의 흐름을 비슷하게 쫓아가는 편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그 격차가 가시적으로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16% 정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왜 올해 들어서 슈드가 S&P 500의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올해 3월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인 SVB가 파산하면서 금융 섹터 전체가 그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았는데요. 슈드의 경우는 섹터 중에 금융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슈드의 섹터별로 주가 상장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참고로 3월 리밸런싱 이전 종목 데이터를 못 구했기 때문에 현재 종목 기준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슈드의 섹터를 총 10가지로 구분을 했고 각각 계산해보니까 금융주의 자산 비중은 약 14%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종목 비중을 합산해서 주가 성장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현금이나 기타 자산 비중을 제외한 100개 종목을 기준으로 1월부터 5월까지 슈드의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5.314%였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주 41개 종목이 슈드의 주가를 마이너스 1.781% 정도 끌어내렸는데요. 이것은 헬스케어 다음으로 2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SVB 사태가 상반기에 슈드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슈드의 모든 금융 종목들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아닌데요. 8개 종목은 SVB 사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3개 종목에서 상당히 큰 마이너스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금융섹터가 슈드 주가 수익률의 발목을 잡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3월에 슈드에서 금융섹터의 비중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아마 리밸런싱 이전 종목 기준이었으면 수치는 좀 더 안 좋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올해 들어 기술주의 상승이 상당히 강한데요.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부족한 슈드가 상승 흐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7개의 기술주인 메타와 아마존, 그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무려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7개의 기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493개 종목의 평균 주가 수익률은 1%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7개의 빅테크 기업의 주가 상승이 그만큼 S&P 500의 수익률을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슈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S&P 500에 비해서 빅테크 기업을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번 상승장을 제대로 못 누렸는데요. 브로드컴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스코를 제외하면 나머지 2개 기업은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고 결과적으로 슈드의 기술 섹터의 평균 수익률은 7%로 주가 수익률에는 2.5543% 기여를 했습니다. 다른 섹터에 비해서 높은 기여를 하긴 했지만 S&P 500의 7개 기술주가 기여한 수준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슈드의 전체 섹터에서 기술 섹터가 주가 수익률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한 것은 맞는데요. 다만 기술주와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 중에서는 자산 비중이 높은 금융주가 타격을 입으면서 전체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리해보면 1월부터 5월까지 슈드의 주가가 S&P 500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첫 번째로 SVB 사태로 인해서 금융섹터 비중이 높은 슈드의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갔고, 반대로 두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7개의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 랠리가 시작됐지만 빅테크 기업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슈드는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슈드에 어떤 위기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슈드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위기는 배당이 감소하는 게 가장 큰 타격이죠. 그래서 슈드가 진짜 위기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려면 배당금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슈드에서 섹터 비중도 높고 타격도 가장 많이 받은 금융섹터 종목 41개를 대상으로 작년 4분기 대비해서 올해 1, 2분기 배당금 증가, 유지, 감소 여부를 체크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주가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금융섹터 종목들 중에서 배당금이 실제로 감소한 종목은 단 2개였고 배당금을 유지한 종목은 20개, 그리고 오히려 배당금을 늘린 종목은 19개나 되었습니다. 약 12%의 종목이 배당금을 늘렸거나 유지했고 2%의 종목만 배당금이 감소했습니다. 실제로 배당금이 감소한 두 종목은 오히려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금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슈드의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유 중 첫 번째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은 영향이 컸고, 두 번째는 기술주의 상승을 많이 못 누린 것이었지만 오히려 타격을 많이 입은 금융 섹터조차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슈드에 대한 여러 우려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배당금을 재투자한 슈드의 총 수익률은 항상 S&P 500을 잘 따라갔는데요. 앞으로 기술주의 상승이 끝나고 금융시장이 많이 회복하면 슈드의 주가도 금방 회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슈드의 퍼포먼스를 믿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